방향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 지도만 봐서는요. 그리고 이제 이쪽 편 관사에는 다쿠미가 살았을 집인데 딱 공교롭게 잘 보이시는 게 목욕통이 보이시죠. 그래서 집안에 아마 일본 사람들 잘 이렇게 목욕 문화가 유명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바깥에 우물이랑 그다음에 변소, 그다음에 이렇게 온돌방이 있었고 연구할 수 있는 서재나 뭐 이런 창문까지 있는, 이렇게 그래도 조금은 그렇게까지 좁지 않는 좀 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온도를 썼네요. 보통 그 일본식이면 다다미 쓰고 그 바닥을 안 할 텐데. 예, 여기 이제 온도를 쓰는 걸로 돼서 그건 또 뭐 이렇게 조선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쓸 수 있으면 온돌이 낫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돌을 쓰고 싶어도 그 온돌이 그 쉽게 그 뿌리 내릴 수 없었던 이유가 지진이 나니까 늘 그 뒤틀려요, 바닥이. 그러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온돌을 쓰고 싶어도 지진 한번 나면은 다 이제 그 바닥 갈라지니까 못 쓰는 그런 게 반영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지금 요 모습은 대략 다쿠미가 살았을 시절의 홍릉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게 홍릉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산은 많고 평지에 이제 여기 보다시피 산도 지금 반절이 지금 다 지금 나무가 없어요. 지금 흙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그 키우고 있는 이제 그런 나무들, 종자들 이런 걸 갖다가 시험소 마냥 딱딱딱딱 구획 정해가지고 이쪽 상황 저쪽 상황 계속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인삼밭같이 그 방그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목원 당시의 사진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수목원을 가게 되면 지금은 이제 이런 모습은 없고 이렇게 잔디가 쫙 깔려져 있어서 예전에 이제 수목원이 있었다는 모습의 이제 돌, 그 다음에 저 뒤쪽에 보이는 본관 건물은 아마도 그 옛 모습이 있었던 본관 자리에 새로 또 지어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홍릉수목원이 1922년에 이사 와서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온 거까지 합치면 더 됐겠죠. 왜냐면 1914년부터 여기로 이사 온 거니까, 그러니까 벌써 100년을 생각하는 이제 수목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정말 숲, 산,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관광과 휴식의 명소가 아닐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좋은 건 5분 거리에 산이 있는 게 가장 신기하다고 해요. 저희는 그냥 뒤에 산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 사람들은 뭐 5시간 차를 타고 가야지 산이 있는데.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만 봐도 그 멀리 산이 있다 보니까 산을 가려면은 진짜 뭐 옛날 차도 없을 때는 몇 박 며칠 막 꾸리고서는 산까지 가서 거기 이제 산을 타고 이제 오는 건데, 우리나라는 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교통 같은 게 그 이제 마차나 아니면은 그 도로가 불편하다는 건 있는데, 대신 이제 그 산이 많다 보니까 어디든 이제 들를 수 있는 산지가 많았고, 그리고 돌이 많다 보니까 성도 우리는 다 돌로 쌓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잠깐 이제 연료를 많이 쓸 때 민둥산이 많았지만은 그것도 복원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지금 친환경적이고 진짜 울창한 지금 산을 갖게 된 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감탄을 하는 게 내륙국인데 그 언덕이 많지 않은 몽골. 그러니까 몽골은 우리나라에서 봉화산만 해도 거기는 성지래요. 봉화산만한 산이 성지래요. 막 뭐 조상의 혼이 같은 막 성지 정도로 추앙을 받을 정도 높은 산이 별로 없고, 러시아에 있는 막 그런 곳들도 산이 거의 없이 며칠을 가도 막 평지인 곳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병풍 치듯이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산과 관련해서 이제 국립 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제 서울 경우에는 이제 국립 공원으로 이제 지정된 곳이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이고 그 외에는 이제 국립공원은 아니지만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이제 뭐 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대가져오고 그것을 또 포인트로 또 정립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산행을 가는 그 모든 투어길 같은 거를 이렇게 스탬프 뭐 이런 책자나 뭐 이런 것 같은 거 마련해가지고 그걸 완주한 사람들은 완주 뭐 메달을 주기도 하고 평생 이제 예전에 금강산 예전에 뭐 어르신들이 평생의 소원이 금강산 가보는 거다 하는 것처럼 내가 뭐 백두대간을 종주해 보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산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국제적인 아웃도어 메이커 그 회사들에서 우리나라만한 인구수 대비 그 시장이 없답니다. 네, 그래서 뭐 약간 그 과장 섞어서 했던 게 막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느 이제 유명 그 아웃도어 그 등산 그 메이커에서 뭐 상품을 내놨는데 다 팔았다. 그 재고가 없으니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말도 안 돼. 그거 인구 한 5천만 밖에 안 되는 한국에서 그게 다 팔렸다고 거짓말 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한번 오실 일 있으면 한번 와서 좀 보시라라고 해가지고 저기 북악산이나 아무튼 그쪽을 보여줬대요. 주말 아니고 평일에도 보여줬더니 아 그렇군요라고 하면서 바로 보내줬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신기하게도 동네 뒷산을 가도 거의 히말라야 등산 가는 옷들 다들 입고 가시는 게 전 세계 외국인 분들이 너무 신기해하고 또 이렇게 자외선이 그렇게 강한 편도 아닌데 이 다 선캡으로 싹 다 두르고 손도 다 장갑까지 싸고 다니고 정말 신기한 나라는 사람입니다. 뭐 그런 건 있지만은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산은 잘 탈 거예요. 세계 평균으로 하면은 평지 잘 달리는 근육하고 산 올라가는 근육이 틀리잖아요, 다리가. 그래서 이 산과 관련해서는 정말 뭐 새로운 여가로 이미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제 한번 그 한국의 등산 동호회 관련해서도 너무 사실 이렇게 흥미로운데 이게 단순하게 처음에는 약간 뭐 생계형으로 무슨 나물 캐러 가시는 분, 뭐 버섯 캐러 가시는 분도 있다가 어느 정도 지금은 거의 정말 정착된 동아리의 한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나무병원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것 같으세요? 나무병원? 뭐 여기 그 느티나무나 아니면은 그 중심부에 있는 나무나 그런 병든 나무들 보면은 다 수에 꽂아 놓고 그리고 속에 이제 그 썩은 부분은 이제 봉합제나 아니면은 뭐 시멘트 같은 것도 써가지고 해가지고 복원을 했잖아요. 그거 관련된 거랑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게 우리나라 대표하는 소나무 지금 그 대표 제선충 뭐 이런 제선충이나 솔리복파리 그런 거 연구하는 곳이라는 뭐 냄새가 확 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 안에서도 아주 가까이인데 느티나무 이제 두 그루가 있잖아요. 면목동 느티나무. 근데 이제 할아버지 느티나무 하라고 하는 그 나무에 항상 가면 수액이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 신기한 건 한 4, 5년 이상 수액을 맞으니까 되게 왕성하게 컸다고 해야 되나? 너무너무 안정적으로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병원이 사람 병원도 있고 요즘에는 뭐 반려동물들 병원도 24시간 저희 중랑구에도 그런 병원이 있는데 그렇게 운영되는 것처럼 나무병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홍릉수목원에 제가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다 보니까 홍릉수목원 근처에 예전에 이제 여기가 왕릉자리였기 때문에 어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사 때 쓸 물을 이쪽에서 실어다 나르는. 근데 제가 이제 요거 하면서 질문 한 가지 드리면 동의보감 안에 물의 종류가 몇 가지 다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 몇 가지인지 아세요? 뭐 아무튼 시간에 따라서도 나누고 그게 빗물이냐 뭐 거기에 따라도 나누고 그리고 끓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막 그리고 이슬 같은 것도 물로 분류하고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그러니까 오래된 사극을 저는 잘 보는데 이제 허준이나 대장금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물 종류에 대해서 33가지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33가지를 아무리 챙겨봐도 저는 없을 것 같고 요즘에는 3단
파나스냐 아니면 저기 뭐 예를 들어 에비앙 같은 뭐 아니면 이런 식의 류가 물일 것 같은데 그거 더 많겠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 요거 보면서 예전에 이 어정의 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 음식을 할 것으로 봐서는 항상 신기한 게 왕릉 가보면 어정이 꼭 있어요. 그리고 어정 옆에 이제 이 왕릉, 그러니까 저쪽 이제 왕릉 근처 쪽에는 또 왕릉을 지키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릉도 보니까 아마 그 옆에 있는 청량사랑 조금 연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저쪽 천장산 쪽에 절이 있는지 좀 그것도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정을 보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시면 있는 건데 예전에 1922년부터 94년까지 이곳에 이렇게 임업 시험소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험소 터를 상징하는 이제 돌입니다. 그러면 시험소는 여기 없느냐? 네. 실제로 지금 수목원은 그냥 나무만 잘 이렇게 여러 종류대로 약간 나무 백화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되어 있고 이런 시험소 관련된 거는 이제 지방으로 이전을 해서 네, 여기에는 그렇겠죠. 없습니다. 서울에 네. 계속 있기는. 그렇죠. 넓은 지역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수원에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지금 이곳은 이제 아사카와 다쿠미 묘소, 저희가 아사카와 다쿠미가 망우리 역사문화공원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분의 비서. 근데 이제 최근에 다쿠미 묘소 가서 가장 놀랬던 거는 뭐냐면 요 앞에 예, 되어 있는 여기 요 묘소 바로 앞에 조그만한 그 향나무 비슷한 나무가 있어요. 사철나무가. 그 나무 밑에다가 어떤 분이 그 다른 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돌아가신 분 그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그 유골나무, 예, 유골나무. 그걸 갖다 이렇게 나무 바깥에서는 안 보이지만 네. 그 이쪽 안쪽에서 보이게 네. 이렇게 놔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묘자리가 좋으니까 이게 사실은 안 되는 일인데. 예, 그럼 완벽하게 묶고 가든지 이게 뭔 짓이에요? 왜 위에다 놓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선생님 여기 그 저희 아사카 다쿠미로 좀 유명하신 정종배 선생님이신데 여기 이렇게 요 나무 속 안에 요 속에 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조금 악취미 같은데? 그 안에 그 유골도 들어있던 거예요? 그건 못 열어봤겠죠? 예, 그거는 절대 못 만졌죠. 못 열어봤겠죠? 딱 그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누가 그냥 항아리만 놓고 왔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친구들이 여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다쿠미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설명 듣고 있는데 요 아래쪽이 도로변이에요. 그렇죠. 요 바로변이. 네. 그래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자주 다니는 곳이다. 예, 좀 읽어주시죠. 한국의 산과 민예를 사랑하고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다간 일본인, 여기 한국의 흑이되다. 네. 그래서 이제 다쿠미 묘소가 이문리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이전해 오고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이제 비서까지 세워져서 다쿠미 묘소는 굉장히 아름답고 마음하고 속하고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떼쓰기. 네. 지금 이제 그 다쿠미 묘소에 제일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갖고 잣나무가 있어요. 잣나무가. 아사카 다쿠미가 이제 굉장히 높이 자라는 나무인데? 네. 이제 동네를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가장 빨리 자라는 수목을 찾았는데 그것이 이제 이 잣나무였어요. 그래서 다쿠미가를 의미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5개의 나무가 또 공교롭게 이쪽에 이렇게 쑥쑥 잘 자라고 있는데 이 다쿠미가 심어놓은 연관된 이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 잣나무는 요 보다시피 이렇게 소나무의 그 솔방울하고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요 속 안에 요 틈새에 그렇죠. 예, 틈새에 잣이 다 숨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 정도면 잣 한 4, 50개 정도 들어있는 송인데 이 잣송이가 사실은 뭐 아까 그 5개의 나무 밑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갔던 이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학생들 한 개씩
이렇게 주워갖고 밑에 떨어진 거 그냥 주워가지고 이렇게 살짝 열었는데 잣이 막 수도 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거 딱딱한 껍데기 이제 뜯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짝 볶아서 먹어봐라. 다꾸미가 우리나라에 맞는 잣나무를 개발한 것이고 그 묘소 밑에서 너희들이 주워서 한 거니까 재밌지 않겠니? 했더니 이제 요 친구들이 그 잣나무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떨어진 거면 운이 좋은데 네. 채취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열매더라고요. 그죠. 사실. 껍질이 너무 딱딱하고. 그보다도 네. 첫 번째가 네. 그 햇빛 잘 받는 위에 열리고 나무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냥 일반 낮은 나무가 아니고 높은데.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고 조림이 된데 거기 그 잣나무 그 숲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높더라고요. 네.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드론으로도 못 타고 거기를 타고 올라가야 되고 딴 다음에 그것도 또 저게 또 찐득하니 또 그 송진같이 또 묻어나오고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 잣나무 그 솔가지 이걸 가지고 횃불 대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한때 그 원숭이를 교육시켜가지고 저걸 따는 걸 이제 시켜보려고 시도도 했었는데 원숭이가 잘 올라가니까. 근데 문제는 아무리 보상을 잘해줘도 끈적거리니까 원숭이가 싫어하더래요. 그리고 냄새도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좋아할 냄새는 아니에요. 그렇죠. 비쌀만한 거고. 그리고 그만큼 높게 자란다는 거는 빨리 자라고 높게 자란다는 거는 이제 단시간 내에 숲을 이루고 또 사철 나무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남 캠핑숲이라고 우리 지역 망우동에 있는 캠핑숲 그 밑에 극락사라는 절이 있는데 절 바로 앞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잣나무가 한 1,000그루 이상 그 조림해서 아마 뭐 판매를 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잣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와 그다음에 그 뭐 음이온 뭐 이런 것이 좀 뿜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아카시아 얘기가 없었네요, 근데. 그러네요. 아까 첫 페이지에 아카시 얘기를 했었는데. 아카시아라고도 우리는 보통 많이 부르는데 아카시 나무가 이제 아카시가 그 정식 명이라고 그러고. 초기에는 그 중간에 좀 오해가 많았어요. 너무 잘 자라고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심었다라는 그거랑 오해랑 이제 약간 그 악감정이랑 그게 겹쳐가지고 산을 망친다, 다른 나무들을 죽인다라는 막 오해가 있었는데 후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거는 그 아무리 초반엔 잘 자라더라도 우점종이 되지 못한대요. 하진 못하고 오히려 그게 콩과식물의 이다 보니까 계열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땅을 비옥하게 해주고 오히려 다른 아직 나무들이 완벽하게 자라지 못할 때 초반에 다른 나무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좀 과거에 그거는 좀 이제 악명은 좀 희박해진 거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나무로서도 빨리 자라고 하는 만큼 목재로서도 나쁘지 않게 효용성이 있고 또 꿀이 나오잖아. 꿀. 아카시아 그렇죠. 꿀. 냄새가 꽃필 때 한참 너무 냄새가. 예쁘고. 그래서 망호산이나 뭐 배봉산 뭐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천지예요, 아카시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잘 자라면서도 우점종이 되지 못하고 또 밀린대요. 어느 정도 자라면은 밀리면서 한다고 하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그 아카시 나무 민둥산이었던 우리나라에 심었던 것도 다 그때 연구했던 거의 결과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아까 그 제목에 있었는데 언급이 안 되길래 좀 끝날 때쯤 얘기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아사카 다쿠미와 홍릉수목원 청량리 쪽에 한 동네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세종대왕 기념관 사실 바로 길 건너라 정말 이 동네는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역사 그리고 예술까지 그 자리에서 세 군데가 다 있어서 한꺼번에 세 곳을 다 가기는 어려울 테니 한 2개 정도는 같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 간 김에 묶어서 다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궁금한 게 홍림수목원이 그러면 한번 그 도는 코스가 대충 얼마나 1시간 반이요. 1시간 반. 근데 이제 다 무료로 해설사들의 그 경로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같이 가야 되고 그 외에 이동은 좀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세종대왕 기념관이나 수림문화재단은 뭐 자유롭게 뭐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갈 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질문인데 평지입니까? 평지입니까? 거의 평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죠. 그 경사가 있으면 전 절대 안 가니까. 네, 네. 거의 평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참고하시고 네. 혹시라도 그 도심 속에서 그 피톤치드라고 그러죠. 네. 네. 그 산림욕을 뭐 포함한 그 나무를 한번 저기 정취를 느껴보고 싶으실 때는 홍윤수목원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그 수림문화예술재단, 네, 수림문화재단, 수림문화재단 네. 포함해가지고 그 근처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중랑구도 당연히 그 사랑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또 먹을 걸로 가네요. 네, 한국인의 밥상 그리고 시기가 딱 이제 구정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네, 한국인의 밥상 떡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떡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